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에 그 1번에 있는 거래 명세서 그 부분을 보시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이제 앞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네, 여기에서 그 자료 1번에 있는 거래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끝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완전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0일로 입력해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7월 10일 거래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그리고 거래 명세표에 있는 품명, 수량 단가 그대로 입력하시고 공급받는 자의 거래처 코드 입력하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이 자리를 비워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미수라고 돼 있으니까 분계를 외상으로 분계를 했어요. 그러면 밑에 이러한 분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거래명세표를 보면은 여성정장 100개 단가 10만원짜리 공급가액 1000만원에 세액 100만원을 주식회사 코디나라에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위에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데 여기다 입력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요. 신고서 및 부속서류 관련된 서류로 넘어가고 밑에 있는 이 분계 내용은 회계장부. 회계장부라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일반 전표 입력해서 총계정원장,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 뭐 여러 가지 장부들이 있었죠. 그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성정장이라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이러한 거래를 분계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새로운 계정 과목이 여기 등장하죠. 자, 여기 새로 등장하는 게 대변의 255번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 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매출 세액은 납부해야 될 세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코디나라한테 앞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외상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현금 판매했으면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코디나라한테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인식하고 요 1000만원 이거는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 계정 과목입니다.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 정리하면은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이렇게 된다. 이 분계 공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계 아주 기본적인 매출 분계니까요. 꼭 이 분계를 숙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으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해라. 그래서 이 자료 1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나가보시면은요, 밑에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2 이런 박스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2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행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출이니까 발급을 하죠. 자, 매출에서 여기 기간은 우리가 거래명세서에 입력한 그 전표 입력한 날짜입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라고 기간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7월 10일부터 7월 10일. 그리고 밑에 거래처에서는 엔터를 3번 치십시오. 하나, 둘, 셋.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리에 하나가 이게 검색이 됩니다. 코디나라 이메일 주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보이고요. 거래처 코디나라의 7월 10일자, 지금 이 세금계산서가 거래처의 미전송 상태이고 국세청도 아직 전송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데, 거래처에 발급하는 건 요 메뉴에서 할 거예요. 전자발행.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전송할 때는 요 메뉴로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험용, 교육용 프로그램 내지는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요, 발행도 하고 국세청 전송도 하기 때문에 2번 발행하는 결과가 돼요. 근데 우리 실무용 프로그램은 전송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용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2번 해줘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체크를 딱 해주세요. 여기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 회사의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확인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림으로 보이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느냐 하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발행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발행할 때는 거래처에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혹시 틀린 거 없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공급자는 우리 회사로 돼 있죠. 우리 회사 사장이 김민채예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코디나라로 돼 있죠. 김행복. 그 다음에 작성 날짜 7월 10일, 공급가액 1,000만원에 세액 100만원 잘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날짜는 공급 날짜입니다. 여기 있는 날짜는 작성 날짜이고, 요 밑에 세금계산서에 이 자리에 보이는 건 공급일이라고 그래요. 공급일. 자, 지금은 작성 날짜와 공급일이 같습니다. 자, 품목 맞죠? 여성정장 수량 100개 단가 10만원 해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 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세액이 100만원.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얼마를? 1,100만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여기 뭐 외상미수 이런 걸 입력을 안 해도 채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에 외상미수로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다가 1,100만원을 입력하고 발행을 하면 여기에 요 1,100만원이 이 속에 외상미수에 나타납니다. 자, 시험 볼 땐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합계 금액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발행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발행 단추 누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이메일 전송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거래처로. 그래가지고 여기 상태가 확인 요청 상태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확인 요청 상태다라고. 그러니까 확인 요청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메일이 이 코디나라에 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코디나라 담당자가 이메일을 열어가지고 이 세금계산서 내용, 자기가 매입한 내역이 1,000만 원에 100만 원 맞는지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그 사람이 승인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확인 요청이 이제 확인 완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확인 요청해서 거래처에서 확인 완료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확인 요청 돼 있으면 발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걸 국세청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관련된 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로부터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국세청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국세청 전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는 바로 전송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메뉴 있죠? 여기 클릭하세요. 빌 36524 홈페이지가 이렇게 가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하는 메뉴라는 거죠. 자, 여기 로그인 눌러주세요. 로그인 누르면 국세청 전송할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미전송된 거 전송할 거니까 날짜는 7월 10일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다 입력한 날짜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전송된 걸 찾는 거니까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찾는 거니까 그 밑에서 매출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7월 10일 날 코디나라 지금 확인 요청 상태인 거 검색이 되죠. 그리고 검색이 되면 2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발행. 발행 눌러줄까요?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요.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확인 눌러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송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창 열려 있는 거 이것도 닫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요 창도 이거 눌러서 닫으면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창으로 돌아왔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으로. 그러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에서 뭐를 한번 눌러주시느냐? 조회를 한번 눌러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어디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제 전표 입력할 때 여기 전자세금란을 비워뒀단 말이에요. 비워둔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전자 발행. 발행이 완료되면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는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 조회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요, 이 분계를 눌러야 이 밑에 분계 내용이 보입니다. 처음에 분계 여기 누르면 이 분계된 내용이 이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 중에 지금 상품 매출 처음으로 분계가 됐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이 상품 매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부가세 신고서도 구경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서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관련된 걸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앞으로 조회할 때는요,
과세 기간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조회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7월 10일 거죠? 그러면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7 엔터, 9 엔터, 정기신고 엔터. 네, 보시게 되면은 위에가 매출 세금계산서, 우리가 지금 발급한 게 매출이에요. 전자로 발급했죠. 전자 외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전자에 매출처 하나, 매수 하나,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내역은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내역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앞으로 자주 조회를 할 거고요. 저장을 해놔도 되고 그냥 닫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장하고 닫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저장이 되고요. 자, 닫은 다음에 열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닫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반영이 됐는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화면인데요. 이 부분이 매출 쪽이에요. 자, 여기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이 자리가 과세 표준 자리예요. 매출세액은 이 자리가 매출세액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마 그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 공급가액과 과세 표준인가요? 그런 주제로 아마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 하면 여기 있는 금액을 보는 거고요. 매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부가세의 이 100만 원 세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1,000만 원에 세율 10%, 100분의 10 곱해가지고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여기에 들어가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것이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주로 1번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매출의 유형이 신용카드 매출도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이따 채워질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에 관한 요 부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매입입니다. 매입에 관한 이 항목을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 하나 입력하고 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서를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수기로 손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이러한 거래를 두고 이걸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작성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계니까 합계도 써주고. 그러면 잘 작성한 거예요. 자, 다음은 자료 2번을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가세 관련된 거는 봤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뭘 보자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영업수익을 처음으로 발생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 여기 들어갔는 거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가볼까요? 자, 회계장부입니다. 여기 장부가 아니라 이렇게 결산서죠. 네,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세요. 12월로 그냥 봅시다. 12월로 보더라도 7월에 이거 한 건밖에 없으니까. 자, 보세요. 상품 매출에 1,000만원. 그것이 매출액으로 그대로 반영됐죠. 상품 매출 이번에 처음 입력했기 때문에 수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매출 원가는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비용 발생이 안 돼 있어요.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결산할 때 이거 반영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매출 원가가 0,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매출 원가가 0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그대로 매출액이 모두 이익이 됐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게 844만 1,100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844만 1,100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이제 155만 8,900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매출액이 없을 때는 영업 손실이 있었죠.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까지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액이 없어가지고 당기 손실이 나왔었죠. 자, 이처럼 지금 결산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모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작업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료 2번. 자, 거래명세서 보세요. 거래 날짜, 전표 입력할 때는 항상 요 날짜로 입력하세요. 7월 15일.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15일로 날짜를 바꾸고요. 자,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우리 판매 건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을 11번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11번. 여기다 11 입력하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11. 그 다음에 이제 품명은 여성 자켓.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만원.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완성됐죠? 거래처명은 대일16. 여기다 대일 입력하시면 되죠.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급 전송할 때는 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비워두세요. 전자세금란 비울 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고 0 입력해도 비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계. 자, 분계를 보니까 분계를 어떻게 할까 보는 것은 이 거래명세표 요 하단을 보시면 돼요. 자, 5,500만 원인데요. 지금 합계가 여기 보면 입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금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처리를 하면 되는데 분계를 말이죠. 여기 분계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세요. 밑에 메시지 보면은 분계를 선택하세요. 현금 1번 선택하면 돼요. 여기다 1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입금전표가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입금전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이 모두가 다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애수금도 입금됐고 현금으로 상품 매출액도 입금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차변에 5,500. 대변은 뭐가 5,500이냐? 부가세 애수금 500. 상품 매출 5,000 해서 대변이 5,500. 자,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 증가이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자, 분계가 메인 매출 전부 분계가 자동 분계다 보니까 그냥 밑에 거를 대충 보고 넘어가면 이게 이 분계가 머릿속에 남질 않습니다. 네, 머릿속에 안 남으면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이 못 풀 수가 있어요. 자꾸 이 분계를 봐가지고 수동으로 입력한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이 메뉴로 또 가보겠습니다. 날짜를 이번에는 7월 1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5일이라 이렇게. 자,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3번 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세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 전자발행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전자발행 누르시고 로그인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현금으로 받았다고 딱 체크됐네요. 예,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것은요, 받았다 이거예요. 영수증이다 이거. 영수증 받았습니다. 아까 청구함 이거는 외상이에요. 외상. 청구한다. 네, 영수함 맞죠? 네, 발행 눌러주세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가는 이유 아시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일로 한 번 더 가요. 가가지고 여기서 로그인 눌러요. 미전송 체크하고 밑에 매출 조회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아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그 그림이에요. 여기서 발행을 눌러주면 돼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요거 닫으시고 여기도 닫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와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가지고 여기 전자세금란이 이렇게 채워졌는가, 예, 분계 여기 현금을 딱 클릭한 다음에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조회를 한번 눌러야 이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이제 6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표시가 되었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볼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아까와 똑같은 날짜로 조회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했더니 아까 내가 저장을 했나봐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이 돼요. 아까 거는 1,000만 원짜리를 불러오면 이게 변하지 않죠. 만약에 지금도 여기가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여기 새로 불러오기 눌러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과세 표준이 조금 전에 여기 1,000만 원이었는데 6,000으로 바뀌었고, 매출세액도 1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2건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네,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면 매출액이 이제 6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6천만 원으로. 그러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 더 늘었겠죠. 수익 발생이 더 발생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풀이해 놓은 거예요. 자, 7월 10일 거 어제 입력했죠.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했고 품명의 여성정장 수량 100개 단가 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분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분계 내용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1100, 대변의 상품매출 1000만원,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원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5일 건은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건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로 했고요. 품명 여성자켓 수량 1000개에 단가 5만원 입력했습니다. 거래처는 데일리 룩으로 했고 분계 유형을 현금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분계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차변의 현금 5,500만원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5천만원 수익 발생이고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500만원 부채 증가인 것입니다.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차변 대변으로. 예, 국세청 전송하는 거 187페이지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발급 취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거꾸로. 자,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 중에,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것 중에, 방금 전송한 거, 이게 며칠 겁니까? 7월 15일 거를 취소시켜 보겠습니다. 자, 취소를 하려면은요, 발행 전송했던 요 메뉴에 가야 돼. 요 메뉴에 갑니다. 가셔가지고 내가 취소시키려는 날짜가 7월 15일이거든요. 여기다 7월 15일을 입력하세요. 7월 15일. 자,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은 보시다시피 주식회사 데일리룩 거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 국세청에는 전송 성공으로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국세청 전송을 나중에 했죠. 취소할 때는 이걸 먼저 하고 발행을 두 번째 가서 취소하는 겁니다. 발행이 아니라 발행 취소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바로 발행 취소를 하게 되면요. 여기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가 여기 발행 취소를 누르잖아요.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안내가 이런 안내가 나와요.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취소시켜라. 그래서 여기 발행 취소를 바로 누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먼저 취소해야 됩니다.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누르고 여기 날짜가 15일로 안 돼 있으면 15일로 바꾸시고요.
여기 날짜가 그대로 왔으면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7월 15일로 했죠? 전송 성공한 걸 체크하세요. 전송 성공 체크. 그리고 매출이죠. 매출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한 것이 조회가 되고요. 전송을 성공하게 되면은 저 상단에 승인번호라는 게 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국세청에 전송할 때는 이 승인번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송이 성공된 거는 여기 승인번호가 뜹니다. 자, 여기서 취소 단추가 어디 있냐면 밑에 잘 보시면 여기 있어요. 요 아래쪽에. 취소를 여기서 눌러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선택 항목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요. 취소하였습니다. 확인. 검색된 데이터 없습니다. 확인. 이제 국세청에서 지워졌어요. 이렇게 국세청 전송한 걸 먼저 취소시키고 이건 이제 닫아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 국세청에 난이 텅 비어 있죠. 취소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처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요거 누릅니다. 발행 취소. 체크하시고 발행 취소 예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요건 중 한 건을 전자세금계에서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확인 처리 상태 취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5일자를 조회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입력이 아까 이 부분에 입력된 거 분계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여기 전자세금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 전자세금란이.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는 발급을 취소해라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쩌다가 뭔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표를 지워야 되겠다든가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져. 전표가 국세청에 전송해버린 거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표를 지울 때는 이제 이거 클릭해서 지금은 지워지겠죠. 이게 전표를 지우려면 이거 체크하고 요거 여기 위에 휴지통이 있잖아요. 삭제해가지고 지우는 건데 국세청에 전송된 상태 거래처에 발급한 상태로는 우리 장부를 못 지웁니다. 그래서 발급한 걸 취소하고 와서 전표를 지울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전송해 주세요. 자, 여기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여기 체크하고 다시 전자발행 가가지고 발행 눌러주고요. 확인.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가가지고 로그인 눌러주고요.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네, 이렇게 발행을 다시 해 주십시오. 발행이 잘 되었는지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를 눌렀을 때 7월 15일자 조회를 눌렀을 때 여기 분계 현금 여기를 딱 클릭해 놓고 이 자리를 보면은 전자 발행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자, 189페이지의 그 설명이 지금 우리가 실습했던 걸 설명한 거예요. 취소하는 절차. 그래서 역순이다를 생각하면 역순. 그러니까 국세청 전송,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먼저 가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취소시킨다. 그걸. 그리고 나서 발행 취소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을 본격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90페이지부터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